네, 안녕하세요. 도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녹음이죠. 우리 PT고 해외에 한 6개월 가셨다가 수업을 밀어 넣으셨고, 그랬다가 이제 귀국한 이후에도 한 6개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한 1년 정도 전에부터 PT 등록하셨던 분이십니다. 질문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메일로 답장보다는 말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이 말로 하는 거를 글로 치려고 하면은 진짜 보고서죠, 보고서. 한번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님 아직 속도가 많이 붙진 못했지만 1회독을 진행 중입니다. 아래 물건에 물음표가 터져 나와서 메일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는 방식이나 내용이 생각하시는 바에서 벗어나진 않을지 다소 걱정이 되지만 보시고 코멘트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스파레조에 가서 배우라고 하셨는데 언제 어디로 가면 되는지요? 가서 지난번처럼 강의를 듣는 것인지요? PT 단계상 1회독을 빨리 익히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돼요. 가능하면 집에서 1회독을 달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협회장님께서 추천하신 사항이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곽 실장하고 상담하셨죠? 결과는 이제 나중에 좀 더 PT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겠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스파레주를 배우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파레주를 왜 제가 거액을 들여서 교육관을 사고, 또 한 4억 5천 가까이 인테리어를 했고, 왜 그곳에서, 교육할 때 외에는 특별하게 제가 내려가지도 않고 텅텅 비워놓겠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달성되기가 제일 쉬운 환경이 이제 스파레주죠. 물론, 처음에 스파레주생들도 이게 사람이 이렇습니다. 스파레주가 지금까지 기수가 7기까지 배출이 됐고, 그죠? 우선은 지금까지의 이제 농사를 지어본 결과는, 적어도 PT보다는 승률이 훨씬 좋습니다만은, 스파레주 중에서도, 정말 황당한 어떤 캐릭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캐릭터들인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협회를 통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옛날에 수도 없는 지사 사태, 그 다음 수도 없는 어떤 팟빵에 이상한 사람들 많았죠? 스파레주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지금 숫자가 지금까지 저한테 배우신 숫자 대비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가 좀 이상하다라고 보면 되고, 몇 번 지적을 해줬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지적을 넘어서서 오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5% 정도 되겠군요. 한 100명이라면 한 5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자, 이제 8기가 시작됩니다. 8기가. 그 중에서, 이렇게 숫자를 가능하면 저는 좀 줄이고 싶거든요. 6명, 8명만 됐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기수에서 사람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꼭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모인 데가 다 어디 똑같이 경매 배운 사람들은 경매라는 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냥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보다도 돈 욕심이 더 있는 사람들이 경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돈 욕심이라는 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뻗쳐나가야 되는데 돈 욕심이 탐욕으로 가고 인색함과 옹색함으로 가버리면 똑같은 물을 마시고 누구는 독사는 독을 뿜고 젖소는 우유를 뿜는 것처럼 같은 경매 공고를 하는 사람이 모여서도 정말로 이상한 방향으로 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PT보다는 성취가 잘 이루어지는 환경이 스파레주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관악산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홈비를 와서 캐서 가져가면 된다라고 했듯이 이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지 제가 전화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죠. 그러나 항상 사람들이 나중에 부딪혀 보면은 전화하기 힘든 이유를 많이 대고 문자하기 힘든 이유를 많이 대는데 경매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이고 전화를 하라, 물어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음에도 자기가 안 돼서 안 묻는 걸 가지고 그거를 자기 어떤 합리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 수준으로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누가 막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거림이 있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환경은 주어졌으나 본인이 찾지 않는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매매로 소유권 이전된 등기사항에 사람 이름이 아닌 미합중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인 경우에 이름을 안 쓰고 국적을 표기합니까?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스피드 옥션에 미합중국인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렇지 등기부에 보시면은 외국인 이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옥션 찾아보니까 외국인 이름이 특징은 미합중국인이지만 권리자에는 스탠슨 영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최씨인가 봐요. 그래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회독을 할 때는 등기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경매의 편견을 타파하기 위한 일환이었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미합중국인가 어쩐가라고 헷갈리면 등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이때 최경진이라는 본권 채권자가 전세를 들었는데 전세 보증금 9,700 중에서 약 5,200만 원이 배당금이고 4,400이 인수금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배당은 낙찰금 중 전세권자인 최경진에게 배당하는 금액일 테고, 그죠? 전세권자가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경진에게 먼저 배당이 되겠죠. 인수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금액이란 뜻인데 이렇게 금액이 나눠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 이건 낙찰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 자체가 사건 번호가 2016 타경의 6186번 사건이고요. 이거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어떤 아파트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최저가가 5,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이 5,300 중에 배당 받을 거를 한 5천만 원 정도 받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9,700에서 5,300 빼면 얼마예요? 4,4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4,400 못 받은 거를 인수라고 이제 어바우트 개념에서 어림잡아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최저가 기준으로 평가를 했었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낙찰이 8월 23일 어제네요. 어저께 5,390에 낙찰이 됐습니다. 6천만 원에 낙찰이 됐네요. 단독 응찰로 경매를 친 채권자 최경진 씨가 직접 들어와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은 6천에 됐고요. 실제 이 최경진이라는 전세권자가 낙찰받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6천을 받으면 이 사람이 그 전세 보증금이 9,700이기 때문에 3,700만 원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최경진은 9,700에 들어와서 살지만 자기가 6천에 받음으로써 똑같이 9,700만 원 있죠. 받을 돈이 최우선으로 받을 돈이 9,700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6천만 원을 썼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낼 돈을 다시 이렇게 6천에 낙찰 받았으니까 그 6천을 자기가 내더라도 자기가 돌려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6천만 원에 법원에 6천을 줘도 다시 선순위 배당으로 최경진이가 6천을 돌려받기 때문에 이거를 상계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경진 씨는 자기가 경매치고 자기가 그 집의 소유자가 되는 경매 사건이 되겠습니다. 상계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상계. 어차피 내가 법원에 6천을 내고 어차피 다시 또 돌려받는 거 이런 거를 상계 처리라고 그러죠. 자, 3번 이후 미합중국인 최은하에게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가격으로 팔았는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 집에 걸려있는 전세보증금도 같이 넘겨야 하니까 둘 간의 실질적인 현금의 주고받음 없이 소유권만 최은하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맞다면 이런 거래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사건이 2012년에 스티븐 스탠슨 영 최가 2012년 5월 7일 날 소유권을 넘겨옵니다. 8,300만 원에. 그리고 그 집에 최경진이라는 사람을 9,700만 원 주고 세를 들어 앉히죠. 그러고 나서 최은하한테 그냥 같은 9,700에 사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스탠슨 영이 최경진이라는 사람을 9,700만 원에 전세를 드리고 그 상태에서 최은하한테 그 가격으로 그냥 9,700에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은하는 그 한 푼 안 드리고 산 거죠. 그냥 이전비만 준 거지. 이전비만. 스탠슨 영은 미국인은 2012년 5월에 자기가 8,300에 사서 2014년 2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2년 6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2년 5개월이네요. 그 최은하 2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최경진에게 9,700에 전세를 드리고 그 다음에 4년 2016년이죠. 그러니까 4년 후에 최은하한테 팔아치운 겁니다. 9,700에. 그러니까 스탠슨 영채는 8,300에 사가지고 9,700에 최은하에게 판 거죠. 그러면은 뭐 이전비 빼고 한 돈 1,000만 원 벌었다. 이렇게 돈 1,000 정도 벌었다. 4년 동안 돈 1,000만 원 번 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최은하 씨는 전세권인 9,700을 끼고 샀어요. 그러니까 최은하 같이 이렇게 투자하는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도 않고 쓴 적도 없습니다만은 갭 투자라고 불리우는 것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죠. 그다음 전세가 껴있죠. 그러니까 시세에 근접했죠. 근데 이 9,700은 거의 시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시세가 1억이 정도 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최은하 씨는 9,700만 원에 그냥 산 거죠. 샀지만 등기비만 들어간 거죠. 이전비만. 왜냐하면 선순위 전세권자인 최경진을 끼고 있는 9,700만 원을 인수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갭 투자죠. 인수했다가 그냥 바로 가압류가 그 9,500에 장경수한테 잡혀요. 바로 2달도 안 돼서. 그러니까 최경진이가 바로 경매를 칩니다. 자기 이제 그 선순위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큰 손해는 아니죠. 그죠? 9,700에 사면서 이전비 한 3% 줬다고 해도 2,300 정도 들었고 2,300을 들은 상태죠. 그래서 2016년 3월 9일 날 샀다가 2017년 8월에 즉 1년 정도 1년 5개월 있다가 이제 소유권을 잃어버린 케이스죠. 그 사이에 뭐 2,300 정도 투자가 됐죠. 그죠? 갭 투자 같은 형태를 띄었지만은 이제 별 볼 일 없이 끝나버린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최소한의 내돈내를 최소한만 드리고 산 거예요. 이걸 갭 투자 비슷하게 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이거가 왜 언제부터 갭 투자라고 표현됐는지 누가 썼는지는 참 모르지만 참 보면 존경스럽네요. 자기가 만든 용어가 이렇게 막 그 신문에도 나오고 뭐 이럴 정도로 되는 거 보면은. 근데 왜 부자 마인드는 신문에 안 날까요? 그것도 난 궁금해하죠. 자, 왜 이해하는지 안 된다 이거 아니고 이거는 갭 투자다. 적은 돈 2,300 이전비만 들여서 샀다가 이 집이 1,000만 원만 오르면 1,000만 원을 이익 보고 팔아치우려는 어떤 그런 플랜인 거죠. 자, 5번. 임의 강제 경매 구분 기준이 임의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때가 됐는데 못 받으면 자동적으로 경매가 붙여지는 경우, 강제는 채권자가 소송으로 돈을 못 받은 상황을 신고하여 강제로 경매 붙이는 경우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임의 경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신 뜻대로 처리하라 이 뜻이고 강제 경매는 나는 안 팔리고 싶어도 강제로 법을 이용해서 경매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경매는 통상 소송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6번 그렇다면 본건은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근저당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아닌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받고 나갈 때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에게 못 받아 생기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자가 경매를 쳤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사건 번호는 2016의 6186입니다. 이런 경우 근저당과 마찬가지로 시기가 됐는데 회수가 안 된 채권이니 경매가 자동으로 붙여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경매로 분류되는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자동으로 경매가 붙여진다 이런 표현은 조금 그 비학문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이겠습니까? 법원 가서 채권자가 경매를 친 거죠. 인위적으로 친 건데 다만 소송을 거치지 않고 현 상태에서 그 즉시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자동으로 쳤다라는 뜻은 좀 표현이 올바르진 않습니다. 7번 근저당과 임차인 전입일자를 비교하여 선순위 여부를 보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 것 같은데, 자, 근저당과 임차인 전입일자를 비교하여 선순위를 보는 것은 보통이다. 맞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보다 앞서 있으면 선순위다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본건과 같이 전세권자가 채권자인 경우에는 100% 전세권자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전세권자는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임차인은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해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건 전입신고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니까 여기 표현대로 100% 전세권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냐? 아니다.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경진은 사건에 보시면 전입신고가 2014년 10월 1일로 되어 있고 확정일자는 10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차인도 되고 전세권자도 되는. 그 말은 뭐예요? 전세권자와 임차인을 같은 선에서 보지 말라 이 뜻입니다. 이건 외우세요. 임차인하고 전세권자라는 것은 별개다. 이름도 다르고 써있는 칸도 다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적혀 있고 임차인은 전입신고니까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 8가지를 답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